제3유염을 자연 발화성 물질과 금수성 물질. 자, 자연 발화성이라면 공기 중에 발화 위험성이 있는 것, 뭐 황린을 말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얘는 황린이에요. 자, 그리고 금수성이란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 가스 나오는 거. 자, 황린은 금수성이 없는 자연 발화성 물질, 이거 나오죠? 그리고 알킬 알루미늄, 알칼리 금속과 알칼리 토금속은 자연 발화성이 없는 금수성 물질이다. 자, 자연 발화성 물질 갈게요. 칼라 알킬 알리 10, 황이 10, 오 알칼리토 유기금, 수인탄 염소 3마리. 칼라 알킬 뭐 10kg죠. 자, 칼륨이 물과 만나면 수소가 나와요. 나트륨도 물과 만나면 수소가 나와요. 그래서 석유에다 저장을 해야 돼요.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요거는 바로 배울게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니까요. 그리고 황리는 물속 저장해야 된다. 왜냐? 산소와 만나면 오산화인이 나오니까. 위험하니까. 그리고 알칼리 금속, 알칼리토 금속. 물과 만나면 수소가 나온다. 위험하다. 그리고 유기금속 화합물. 그다음에 금속, 금속의 수소화물, 금속의 인화물, 칼슘, 알루미늄의 탄화물. 요것도 조금 이따 바로 나옵니다. 기다리세요. 그리고 염소 3마리 할 때 염소화, 규소 화합물이 있구나. 자, 삼류는 무기, 유기라 그랬죠. 그리고 고체라 그랬죠. 근데 알킬 알리는 고체, 액체도 되는구나. 칼륨, 나트륨,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을 제하고 물보다 무겁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를 제외하고는 다 비중이 1보다 크구나. 1보다 크다. 정리하면 1류, 2류, 3류, 4류, 5류, 6류가 있는데 1, 2, 5, 6은 비중이 1보다 크다. 그리고 4류랑 3류는 비중이 작다. 근데 여기 보시면 칼라, 알킬, 알리. 알킬 2마리가 작고 그 외에 다 크다는 거. 구분 가능하시죠? 자, 그 다음에 물과 반응해서 가연성 가스가 발생한다. 황리는 제외다. 그죠? 황리는 물속 저장이니까요. 칼륨, 나트륨,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은 석유에 보관한다.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은 물과 공기가 접촉하면 폭발한다. 그래서 불연성 가스로 봉입 저장한다. 벤젠과 헥산은 희석제 역할을 한다. 황리는 공기가 접촉하면 자연 발화한다. 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시죠? 이런 것들이 지문에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딱딱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가열도는 강산화성 물질, 뭐 산화성, 이건 일반적인 내용이잖아요. 그죠? 똑같은 황린을 제외한 금수성 물질은 물과 반응하여 가연성 가스, 수소, 아세틸렌, 포스핀 여러 개 나와요. 자, 저장을 어떻게 하냐? 밀폐하겠죠. 그리고 공기, 수분 접촉 방지해야 되겠죠. 자, 1류와 6류 산화성 물질과 강산에 접촉 방지한다. 이건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1, 2, 3, 4, 5, 6류예요. 얘랑 동맹이에요. 얘랑 동맹이 아니죠. 3류와 4류. 그래서 3류와 4류는 동맹이에요. 3류와 4류. 그래서 3류랑 1류랑 섞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용기가 가열하지 않도록 하고 보호 획득에 있는 용기 밖으로 당연하지 누출되지 말아야죠. 그리고 알킬, 알리, 유금속, 화금을 엄재고 용기 내압에 상승하지 당연한 얘기죠. 당연히 황리는 저녁에 물의 증발, 파손되지 않은 물의 누출이 되면 공기에 들어와서 산화가 되니까 위험한 거죠. 칼륨, 나트륨은 석유, 뭐 경유, 파라핀 다 가능합니다. 자연 발화성 물질은 고체와의 접근을 피한다. 다량에 저장하는 경우 소분하여 나눠서 한다는 거죠. 황리는 주수 소화가 가능하나 나머지는 물을 냉각 불가능하다. 위험한 거죠. 못 끈다는 거예요. 화재지 하원의 진압보다 연소 확대 방지에 주력한다. 불을 못 끄니까요. 자,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건조, 석회 등 상황에 따라 조심히 질식 소화한다. 이거밖에 없네요. 금속 화재용 분말, 소화약제를 질식 소화한다. 자, 알킬 알루미늄 갈게요. 어떻게 뭐가 나오는지. 트리메틸 알루미늄이 CH3Al이 물과 만나면 메탄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 트메탄이에요. 트메탄. 그러면 트리에틸, 여기에 다 똑같은
반복으로 되는 거죠. 트엣, 탄. 아, 에탄이 나오는구나. 프로필렌은 프로판이 나오겠네요. 그죠? 하나만 더 더하는 거예요. 부티라면 부탄이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자, 알킬기라래요. CH3를 알킬기라래요. 그래서 알루미늄과 함으로써 유기금속 화합물질이다. 좀 알킬, 알루미늄에서 조금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공기와 접촉하면 자연 발화할 수 있다. 불연성 가스로 넣어라. 벤젠 헥산으로 희석제 첨가해라. 앞에 내용이랑 똑같은 거죠. 소화할 때는 마른 모래 팽창질소, 물을 사용할 없으니까 막 이런 걸로 한다는 거예요. 자, 알킬리튬은 물과 만나면 수소 나온다. 황린은 P4예요. 백린이라고도 해요. 백린. 착화점 34도. 그 다음에 다망생, 자연발화성 고체수, 마늘과 같은 자극적 냄새 난다. 물과 반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pH 물속에 저장 가능하다. 포스핀 생성을 막기 위함이다. 네, 맹독성인 물질이다.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다. 알칼리 용액과 반응하면 유독한 포스핀 가스를 발생한다. 자, 황린이 이 KOH, 이 알칼리 금속과 물이 만나면 포스핀이 나온다는 걸 화학식으로 적어봤어요. 그리고 공기를 차단하고 260도로 가려면 정린이 생긴대요. 정린. P4에서 260도 열을 가했더니 P가 된대요. 아시겠죠?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황린을 완전 연소하면 오산화인이 된다. 황린이 물과 반응하면서 오산화인이 나온다. 자, 금속의 수소화물. 요거 재밌어요. 자, 금속에다가 수소를 붙인 거예요. 다 보시면 수소와 나트륨, 수소와 리튬, 수소와 칼륨, 수소와 알루미늄. 즉 결국 물과 반응하면 수소 나와요. 이게 결론이에요. 자, 금속의 인화물. 자, 인과 섞이면 무조건 포스핀이 나와요. 저희는 어떻게 외웠냐? 인, 칼, 포, 인알포. 무조건 포스핀이에요. 인이 들어간 포스핀.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자, 이게 인화칼슘이에요. 인화칼슘이 물과 만나면 이렇게 포스핀이 나온다. 화학식을 적어봤어요. 그리고 칼슘 또는 알루미늄이 탄화할 때 이것도 무조건 나와요. 탄칼아요. 아세틸렌이 나와요. 카바이트라고도 하고요. 탄화칼슘은 CaC2. 그래서 질소가스, 불연소가스를 봉입한다. 자, CaC2가 물과 만나요. 그러면 아세틸렌이 나온다는 거. 이거는 위험물에서도 많이 나와요. 위험물 기능장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탄알매. 요거는 탄알매. 탄화 알루미늄이 물과 만나니까 메탄이 나오네요. 그래서 탄알매. 요것도 재밌는 거 있어요. 탄화망간은 탄메수로 해시면 탄화망간이 물과 만나니 메탄과 수소가 나와요. 얘만 2개 나와요. 요거 중요하니까 가져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사료 위험물, 인화성 액체.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하냐? 태그 밀폐식, 신속평형법, 펜스 키마 펜스 밀폐식, 클리브랜드 개방식, 이런 식으로 한대요. 자, 이건 저희가 외웠잖아요. 특이랄 234동, 특이랄 1234동, 5244, 102246만, 102246만. 외울 건 이거밖에 없는 거죠, 뭐. 자, 박인비는 124타.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틸가 있는데 발화점이 100도, 인화점이 마이너스 20도 이하, B점이 40도 이하, 박인비 124. 자, 그리고 일석이류는 인화점이 21도 미만인 거죠. 알코올류의 포인트는 포화일까? 알코올, 변성알코올 포함한다. 그리고 제2류는 21, 71도 미만, 3류는 200도 미만, 4류는 250도 미만, 동식물도 250도 미만인데 동물의 지육이나 식물의 종자, 과육으로 축출한 것. 자, 그리고 요거 위험 등급 있죠. 특수 인화물만 1등급이죠. 그 다음에 1R은 2등급, 나머지 3등급. 자, 일반적인 성질, 물보다 가볍다, 비중이 1보다 작다는 거죠. 물에 녹지 않는 것이 많다, 유기화합물이다. 탄소를 포함하고 있구나, 그 얘기예요.
유기화물은 이 안에 탄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상온에서 액체다. 발생 증기는 가연성이며 대부분 증기보다 공기가 무거워서 체류한다. 근데 시아나수소는 제외래요. 그리고 발생 증기는 연소한이 낮아 1에서 1 볼륨퍼센트 인하하기 쉽다. 인하 발화점이 낮은 경우 위험성이 높다. 전기 부도체로서 정전기 축적, 점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유동되는 액체 화재는 연소 화재의 위험성이 있고 소화가 곤란하다. 당연한 얘기죠. 대량으로 연소 시 다량의 복사열, 대류열에 인해서 열 전달, 화재 확대된다. 당연한 얘기죠. 비교적 발화점이 낮고 폭발 위험성이 공존한다. 유기용매 잘 녹고 유지에 잘 녹는다. 유기용매가 뭐냐면 어떤 물질을 녹일 수 있는 액체 상태의 유기화학 물질이라고 해요. 그럼 저장 어떻게 하냐? 화기, 가열을 피하여 고온과의 접촉 금지, 낮은 온도, 찬 곳, 직사광선, 차단, 통풍, 정전기 방지, 축적, 스파크 방지, 적재한다. 인하점이 낮 위험한 석유류는 불활성 가스로 봉입한다. 자, 여기는 수용성, 비수용성 있잖아요. 물보다 무거운 것과 물보다 가벼운 것을 구분해서 진압이 용이한 방법에 따라 연기한다. 소규모는 이산화탄소, 포, 물, 분, 할, 무상의 강액으로 하고 대규모 시 무조건 포로 한다. 방법이 없어요. 수용성 화재할 땐 알코올포나 다량의 물로 희석한다. 대형 화재 시 보일, 슬로보버, 신중히 진압한다. 제4류 위험물, 특수인화물, 디에틸에테르, 이氧화탄소, 아세트, 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이소프로필라민 이런 게 있다. 자, 일석유류, 아세틸렌, 피레이딘, 시아나수소는 수용성, 나머지 벤젠, 휘발유, 벤젠, 톨루엔, 메틸에틸 케톤 이런 거는 일석유류. 알코올류는 메틸에틸, 프로필렌 이런 게 있고. 그죠? 400이죠? 자, 2류 위험물은 중유, 경유, 초산, 의산, 2000 얘는 수용성, 등유경유, 1000 그리고 3석유류에는 중유, 클레어소티유 이런 게 있다. 에틸렌 글리콜, 글리세린은 4000이다. 수용성이다. 자, 사료에는 기어, 실린더, 터빈, 모빌, 엔진, 오일이 있다. 그리고 동식물류, 요거는 또 가져가셔야죠. 요오드 값이 130 이상이냐, 100 이하냐, 그 다음에 중간 반, 100에서 130이냐에 따라서 건성, 반건성, 불건성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건성류, 요오드 값이 크면 자연 발화성 위험이 크고 불포화도 크다. 어떻게 외우냐? 아들 동정해. 아들 동정해. 아들 동정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불건성류 외우고 나머지는 다 반건성류로 외우시면 되는 거죠. 자, 불건성류는 올피, 야동, 땅콩. 자, 올피, 야동, 땅콩. 올피, 야동, 땅콩. 이상하게 저 이거 잘 외워지더라고, 이게. 아들 동정에 올피, 야동, 땅콩. 나머지는 다 반건성류. 자, 요오드값 좀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요오드값이 뭐냐? 동식물의 유지가 산소를 흡수되며 산화 건조된다. 즉 건조성 정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름 100g에 첨가되는 요오드의 양을 표시한 값이에요. 요오드 값이 클수록 산화되기 쉽고 자연 발화성이 크다. 이게 포인트. 요오드 값이 크다는 건 불포화도가 높다라고 의미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 요오드는 자연 발화랑 또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 발화 과정은 동식물의 기름에 이제 침투가 되면 이제 공기가 접촉해서 면적이 증대되어 산화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발열이 증대되겠죠. 그래서 주위 온도에 따라 고온 다습한 경우 방열 조건이 불량하여 열이 축적되죠. 열 축적에 의해서 자연 발화 점 이상으로 온도가 상승하면 자연 발화가 난다.